저 때 서청화재 때는 임명직 권력이었지만 네. 지금은 선출직 권력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라서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상황이냐. 빨리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사거리 교차로에 노란불에 걸렸어요. 네. 갈 수도 안 갈 수도 잘못하면 사고 나고. 네.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정무적 판단을 아주 잘해야 되는 아주 중충적 다층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 그런데 이번에 62.8%라는 자력갱생에 성공했잖아요. 이제 한동훈은 윤석열이라는 정치인과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저는 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야당과의 관계가 네. 결국 한동훈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 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밟고 갈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할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종할 건지 이런 전략 전술도 결국 녹아 있을 것이다. 한동훈 당정 화합 최선, 용산의 전화, 윤 대통령 고생했다. 네. 어제 한동훈 대표 언론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일 일정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먼저 예방하실 계획 있으신지 싶습니다. 당연히 찾아가 뵈야 될 거고요. 아직 제가 지금 이 행사장에서 바로 와서 아직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당연히 당정 관계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 찾아뵙고 자주 소통드릴 생각입니다. 네, 찾아뵙고 자주 소통드릴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좀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직후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윤 대통령은 고생 많았다, 잘하라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 당대표 선출되자마자 윤 대통령과 일단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당정 화합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사실 요 통화는 어떻게 보면 저 출마합니다라고 했었던 전화 이후 바로 그 다음 전화가 당선된 직후 전화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윤한 관계, 향후 윤한 관계가 그래서 어떻게 풀리는 거야? 이 상황만 보면 뭔가 이제 좀 순항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긴 드는데 사실 오늘 동아일보 3면 프레임을 좀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면을 그대로 그냥 갖고 왔어요. 3면 같이 보실까요? 네. 3면이 딱 이렇습니다. 윗부분이에요. 어땠냐? 요 사진. 어제 윤 대통령 전당대회에 왔죠. 그래서 당대표 누구 발표하기 전에 갔습니다. 근데 왔을 때 후보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는데 악수할 때의 모습이에요. 네. 눈을 마주치면서 악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큰 사진 옆에 뭐가 있느냐. 여길 좀 와볼까요? 네. 지난 1월 23일 서천 화재 현장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때 한창 윤한 갈등 얘기가 있었죠. 1라운드, 2라운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만난 자리에서 그 당시에 야당에서는 90도 인사를 또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90도였는데 네, 지금 보이는 바로 저 모습이에요. 90도 인사하고 어깨 툭툭이었는데 어제는 물론 인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숙였어요. 숙였지만 90도 깊이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이 모습은 지난 1월과 그리고 어제 있었던 다른 인사의 요 허리 굽히는 각도 요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장현주 변호사님. 글쎄요, 이제 허리 각도만 가지고 모든 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고 또 저 화면 자체가 또 우연히 저렇게 됐을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우연일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또 보는 국민들께서는 또 많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총선 과정 속에서 빚어왔던 갈등 양상들을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저런 인사의 허리 각도라든지 저 눈빛을 봤을 때는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게 합니다. 사실 어제 전당대회 장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이제 그때는 후보였는데 후보의 악수 장면을 봤을 때는 저는 글쎄요, 저 두 분들의 갈등 양상들을 알고 봐서 그런지 굉장히 어색해 보이기는 했거든요. 물론 그동안 십수년간의 또 인연도 있고 그동안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사적으로도 친하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장 크게 나왔던 게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라는 논란이었거든요. 그 논란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한동훈 당시 후보 입에서
국정농단, 뭐 당무 개입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쾌한 감정이 저는 아직도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네. 물론 앞으로의 관계들은 공적인 관계에서 잘 수립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넘어야 되는 난제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벌써 저 헤드라인에도 보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방식, 그러니까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했다는 것, 출장 조사 아니냐 야당의 큰 비판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더 고려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자체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불쾌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뭐 전화통화에서 좋은 덕담들이 오고 간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속에 쌓인 감정들은 일촉즉발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그 정치는 딱 두 가지로만 보면 돼요. 이미지와 메시지로만 딱 평가하면 됩니다. 이 사진이 얘기하는 거는 저때 서청 화재 때는 임명직 권력이었지만 네. 지금은 선출직 권력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라서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상황이냐. 빨리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사거리 교차로에 노란불에 걸렸어요. 네. 갈 수도 안 갈 수도 잘못하면 사고 나고. 네.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정무적 판단 아주 잘해야 되는 아주 중충적 다층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임명직과 선출직의 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도 딱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네. 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두 분 다 정치인 변신했잖아요. 네. 어디에서 힘이 나와요? 결국 지지,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 유권자들이든 또는 뭐 다른 뭐 당원이든 네. 또는 뭐 이번에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그 전까지 저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아니 완장차고 지명직으로 정치하고 누가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62.8%라는 자력갱생에 성공했잖아요. 이제 한동훈은 윤석열이라는 정치인과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저는 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야당과의 관계가 네. 결국 한동훈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 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밟고 갈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할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종할 건지 이런 전략 전술도 결국 녹아 있을 것이다. 이제 한동훈 또는 윤석열 그리고 좀 넘어가면 야당의 이재명 대표도요. 네. 그들의 전당대회에서 70몇 프로의 지지를 얻은 사람을 감히 누가 당신은 자격이 있다 없다라는 걸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한동훈도 이제는 그 반열에 이미 와버렸기 때문에 네. 이들의 힘은 결국 누가 얼마나 지지를 보내주느냐 이거에 좌우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선출직,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 한동훈 대표는 이제 윤 대통령과 아까 말씀하신 표현을 빌리자면 대등한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가 더더욱 중요하다. 노란불 얘기도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사실 어제 윤 대통령, 물론 한동훈 대표 선출 발표가 있기 전이긴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우리 국민의 힘은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정이 원팀이 되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때 국민들께서도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실어 주실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 우리는 하나, 운명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선출되고 이건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 없이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기자들이 뭘 물어봤느냐. 지금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방식 보고를 두고 논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거기에 한 대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동안에 이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하셔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 여사가 결단을 내려서 조사를 받았다. 다만 이라면서 국민 눈높이를 좀 고려를
했었으면 했다라고도 뒤에 덧붙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저녁에 윤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만찬 자리도 신임 지도부 다 뭐 낙선자 포함해서입니다만 만찬 자리가 마련이 돼 있는데 지금의 이 얘기는 이동석 의원님. 네. 사실 아까는 뭐 전화 통화하고 뭐 그래 뭐 고생 뭐 잘하세요라는 얘기도 있었고 분위기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 얘기는 윤한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냐, 어느 정도의 수위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훈 대표는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의미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사실 오늘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낙선자들을 포함해서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한 뭐 1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만찬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15명을 대통령께서 만나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모든 뭐 대통령과 뭐 지금 한동훈 대표의 갈등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풀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만찬 직전에 한동훈 대표만 용산으로 들어와서 자, 1대1 한번 대화 한번 해보자. 이런 모습을 자주 내비쳐야 됩니다. 저도 이제 대통령실에 있었지만 뭐 당대표와 대통령 이런 회동은 굉장히 많아요. 뭐 비공개,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것들을 포함해서 네. 뭐 행사장에서 만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이게 만찬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정말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거듭나야지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뭔가 오늘 만찬 전후 혹은 사이에 독대 자리가 있진 않겠느냐,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데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쭉 했습니다만 아까 살살 계속 얘기가 중간에 툭툭 나왔던 게 최상병 특검이었었죠. 최상병 특검. 한국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한 친윤과 원팀이 관건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이 첫 시험대다. 최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 추천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당대표가 이제 됐으니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풀기 어려운 킬링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또 듭니다. 이 부분 아마도 오늘 한 대표한테 많은 기자들이 계속 붙어서 막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